안녕하세요. 허니랩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송 사장입니다. 저번에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카페가 아닌 테이크아웃 매장부터 시작했었습니다. 6평의 매장에서 작업 및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매장 안에 테이블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손님들께서 카페로 다시 시작하실 생각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특히 전화로 거기 매장에서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테이크아웃 매장인 것을 아시고 못 오시는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저 스스로도 디저트는 맛있고 특색 있게 잘 개발한 것 같은데 카페를 할 수는 없을까? 이것들 가지고 카페 하면 참 잘 될 텐데 그렇게 매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아내와 밥을 먹으러 잠시 어느 거리를 걷던 중에 저희 눈에 보이는 공실이 한 곳 있더군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사실 바로 계약한 거는 아니고 여기저기 시장도 많이들 알아보고 부동산도 많이 다니고 발품 팔아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카페로 확장 이전하게 되어서 지금의 허니랩 디저트 카페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디저트 메뉴들을 모두 가지고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음료 개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저트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디저트 카페만이 가지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 첫 번째는 다른 카페들과의 차별성, 바로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카페의 경우에 사실 허용되는 음료의 재료와 레시피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을 가진다고 하여 만들어 보아도 기본 메뉴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카페의 아메리카노, 라떼, 녹차 라떼, 초코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등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매장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부 매장의 분위기를 바꾼다던가 서비스 등의 차별성을 준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 카페는 좀 다릅니다. 매장에 특별한 음료가 없어도 독특한 분위기를 내지 않아도 내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카페들과 차별성을 둘 수 있죠. 대부분 음료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카페들은 기성 제품 디저트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매장에서 판매하지만 디저트 카페는 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죠. 물론 내 손목은 가출하겠지만 확실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음료는 거들 뿐, 디저트는 돈이 됩니다. 일반 카페를 가면 대부분 손님들은 음료를 먼저 고르시고 쿠키 등 가벼운 디저트를 고르십니다. 하지만 디저트 카페에서는 디저트를 먼저 고르시고 음료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찾으신다는 뜻이죠. 물장사하면 많이 남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그대로라면 사람들은 물만 팔지 왜 디저트를 만들까요? 먼저 물장사는 원가 대비 많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함정도 있죠. 순이익이 없습니다. 음료는 만들기 쉬운 만큼 싸게 팔기 때문이죠. 요즘 맷땡 커피에서 커피 한 잔에 얼마 파시는지 아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박리다매라는 말이 딱 맞죠. 물장사가 딱 이래요. 중심가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이상에는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팔 수 있을 것 같나요? 100잔 팔면 진짜 잘 판 거거든요. 하지만 100잔을 팔아도 한 잔에 3,500원씩이라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일매출 35만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매출이지만 현실은 50잔도 못 판다는 사실. 이러한 음료 장사의 리스크를 시원하게 메워주는 것이 바로 수제 디저트입니다. 저희 매장에 처음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제가 직접 모든 디저트를 만든다는 것을 보시고 놀라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 더욱 신뢰가 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손님이 많이 사십니다. 디저트라는 세상에서는 큰손 고객님들께서 계시죠. 저도 어디 친구 집 방문할 때 주변에 있는 맛집 매장들 들려서 디저트를 사가곤 하는데요. 뭐 비싸더라도 많이들 사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마카롱 한 개 사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누군가 나눠 먹기 위해서는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사십니다. 그럼 벌써 얼마야? 계산 알아서. 마카롱뿐 아니라 그것이 스콘, 쿠키, 음료 등 다른 디저트들로 확장이 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물론 명심해야 할 것은 제 손목에 늘 가출 상태라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체력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은 종류의 디저트를 내고 싶은 게 저 홍 사장의 작은 바람입니다. 세 번째, 능력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테이크아웃, 배달, 그리고 택배.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시면 판매 수단이 확 넓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디저트 카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1인 마케팅의 전성기이기도 하고 택배부터 SNS, 유튜브까지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수수료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배달까지 능력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전처럼 꼭 매장에서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아웃 하시는 손님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매장은 비어있지만 매출은 유지된다는 점. 사장의 마음은 꽉 찰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몸살을 앓고 있지만 배달도 무시 못하죠. 음료만 판매하신다면 배달 시장에 뛰어들기 엄청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디저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욱 빛을 발하는 건 택배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이스박스에 잘 포장해서 보내면 매장 근처 3km만 판매할 수 있었던 시장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디저트 카페를 하다가 택배만 하는 매장으로 바뀐 곳이 꽤 많아요. 나만의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온라인으로, 배달로 모두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단, 나의 마케팅 능력과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 저도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디저트 카페는 내 손목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디저트가 맛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능력도 되고 다 잘해. 근데 디저트가 맛없으면 어떡해. 이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고 공부해야 되고 재료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디저트 카페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체력적, 능력적인 한계를 엄청 느끼게 될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정말 매출도 안 오르고 모두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영업자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디저트 카페를 하면 좋은 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잘 되셨을진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달달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